네,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지역 풀뿌리 매체의 소식을 더 가까이에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군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나주신문의 박철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나주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요. 나주 제1선거구 김우진 도의원이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보통 보궐선거를 예상을 했을 텐데 치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결정인데요.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나주시 제1선거구 전남도의원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201조 특례조항에 의거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01조 특례조항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거론되지 아니한 경우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장기간 이렇게 공석이 되는 건데 선관위 결정이 꼭 옳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선관위도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에 대해서 유권자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보궐선거 실시로 인한 재정적 비용 그리고 잦은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지역구가 있었을 텐데 그 지역구민들이 좀 소외받지 않는 방법도 좀 네.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늦게나마 김어진 도의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나주 지역 배 농가들이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 배 일소 피해가 심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주 관심을 갖고 이 일소 피해 관련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소 피해라는 게 여름에 너무 더워서 배 표면이 지금 타들어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섭씨 30도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 등에 의해서 과실 표면이 그을려 타들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심하면 쪼개지는 현상, 일명 열과 피해로 나타나며 퇴사로도 이어집니다. 올해 초 나주 배 생산량은 약 4만 3천 톤 이상했으나 일소 피해 여파로 수확량이 3만 6천 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농가당 평균 20에서 30%이지만 40%를 웃도는 극심한 피해를 본 농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나주배 농가들은 일소 피해가 자연재해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전라남도라든가 나주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전남도나 나주시도 농민들의 주장에 좀 호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도 정부의 폐일소 피해, 복구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나주시도 자연재해 인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농작물 재해 보험도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구제책이 마련돼 있진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일소 피해는 생리장애로 분류돼 있어서 보상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주시의 경우 일소 피해 농가를 위한 저품위과 시장 격리, 그리고 과수 수세 회복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용 배 시장 격리 지원 사업 예산을 기존 2억에서 4억 원으로 좀 증액한 상태고요. 20kg 컨테이너 박스당 농가 수치 금액을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네. 이 폭염에 대한 피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질 않는데 네. 농민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예, 빛가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 빛가람 전망대 1층 카페에서 소소한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지역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명 뿔뿌리 민주주의를 보여준 사례인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빛가람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평소 알고 싶고 궁금했던 내용들을 주제로 각자의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동네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바람직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을까요? 예, 아마 처음으로 시도된 행사여서 깊은 문제까지는 다룰 수 없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빛가람동 주민 대략 70명이 참석했는데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가 현재 늘어나지 않는 이유, 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 방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서 이재택 의원 그리고 최준석 빛가람 공장 공신대 이상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혁신도시 가보면 정말 좀 걱정될 정도로 공실이 많더라고요. 네. 또 인구도 지금 정치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해법이 좀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예,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패널 모두가 좀 공통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에너지 관련 민간 기업이 좀 더 많이 유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민간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발한 지원과 함께 교육, 의료 등의 주거 환경 문제는 반드시 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들의 주도로 열린 자리에서 오갔다는 게 정말 저희가 듣기에도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인 네. 것 같고요.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신문 박철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